안녕하세요. 상꼬미들 상담핀 라이프의 진아입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어떠실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2시가 좀 넘었고요. 네, 이전에 일정이 좀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목이 확 잠겼네요. 그래도 잘 들어주실 거죠? 오늘은 좀 편하게 수다 떠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지금 엄청 편하게 앉아 있거든요. 네, 자려다가 갑자기 우리 상꼬미들하고 조금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영상을 켰어요. 오늘은 그냥 치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언니한테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치과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는 일반인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컨텐츠는 치과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라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다가 나가셔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치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 보고 계시다면 네, 오늘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이 너무 길었네요. 네, 영상 얘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상담실에서 혹은 데스크에서 또는 체어사이드 상담을 할 때 환자분이 내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네가 얼만큼 날 위해서 이 진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런지 한번 볼게 이런 눈빛으로 나를 마치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담이 조금 힘들어요 라고 고민을 얘기해 주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담이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상담에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하는 사람의 말투나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나 어떠한 제스처라든지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 또는 나와 얘기를 나누는 그 환자분의 성향이나 아니면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게끔 정말 적재적소에 똑같은 일이어도 상황에 맞춰서 또 환자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또 대화할 때 선택하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 노하우를 얘기를 드릴 때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약간 가이드는 잡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 노하우의 어떤 가이드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런 대응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초보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상담에 대한 어떤 가이드조차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알면 좋을 상담의 시작을 함에 있어 환자분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가이드 세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 너무 거창했다. 그죠? 어쨌든 상담할 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환자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나에게 어떠한 벽을 좀 치고 있고 나에게 어떠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받는 순간 내가 하면 좋을 세 가지 가이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환자의 반응을 보고 내가 나 혼자 독단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자분은 그냥 나를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이 맞구나. 이게 어떠한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어머, 그렇군요. 이런 리액션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듣고 있는데 상대가 보기에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도 사실은 많은 수강생분들을 만나지만 정말 리액션을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정말 열심히 듣고 집중하고 있지만 아무런 리액션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의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환자분들도 정말 지금 열심히 듣고 나에게 공감을 하고 있지만 네, 그걸 반응할 줄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의 반응에 내가 나의 상담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환자분의 반응에 내가 나 혼자 독단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경계하고 있는 거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어쩌면 이 두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병원의 스타일에 따라서 상담의 방향이 좀 달라요. 상담의 시스템이. 어떤 병원은 상담 실장님이 다 진단을 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놓고 원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치료 계획 세웠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료해 주세요 라고 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병원은 무조건 원장님이 1차 상담을 하고 2차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상담을 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 병원마다 그러한 시스템이 다 다른데, 환자에게 조금은 신뢰를 받는 병원의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요, 그리고 환자와의 대립이 좀 그 컴플레인을 받는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런 대립이 덜한 병원을 보면 원장님 진단 전에 절대 스텝이 진단하지 않아요. 그거는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23년을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환자분의 입안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진단이 서죠. 그리고 우리도 학교에서 치과만 관련해서 그렇게 공부를 받고 국가고시를 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나 환자의 상황을 보고도 충분히 이거는 뭐 크라운을 해야 돼, 레진을 해야 돼, 발차고 임플란트를 해야 돼 라는 진단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환자에게 그거를 원장님 이전에 먼저 선행해서는 안 돼요. 원장님의 진단이 우선이어야 해요. 우리가 하는 건 진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장님의 진단에 더불어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더 설명을 해주는, 환자가 진료를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장님이 진단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환자 옆에 가서 먼저 예진 때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환자의 입안 상황을 먼저 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환자에게 먼저 지금 이 상황은 뭐 충치가 너무 심해서 신경 치료해야 되고, 신경 치료하고 포스트 해야 되고, 크라운 해야 되고, 혹은 잇몸 질환이 심하니까 이거는 이를 빼야 돼요. 빼고 나면 임플란트 해야 돼요. 이렇게 확언하는 진단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가끔 원장님이 되게 젊은 병원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환자가 원장이 젊기 때문에 원장님의 진료가 과연 그만큼 이제 경력이 없으니까 잘할지 조금 의심이 돼요. 아니면 신뢰를 하기가 조금 걱정돼요라는 거를 내비치는 환자분들 때문에 처음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개원 원장님들은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원장님들도 하물며 그러한 젊다, 경험치가 별로 없다 라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 환자가 나를 신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을 하는데, 하물며 치과에 근무하는 스태프들, 특히 초보 실장님들, 데스크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아니면 체어사이드에서 상담하시는 그 스태프들 어때요? 대부분 젖살이 통통하게 너무너무 상큼하게 예쁜 젊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저도 23년을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좀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좀 무례한 환자분들한테는 아유 뭐 젊은 아가씨가 뭐 이거 뭐 얼만큼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든지 그런 걸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지금도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아가씨가 뭐 좀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러면 23년이라는 경험을 가진 저도 그런 얘기를 아직 듣는데, 그렇지 않은 실장님들이 가서 그냥 막 할 때는 그분들이 어, 그나마 무례하지 않기 때문에 표정을 어쩌면 저 사람 한 얘기가 맞는 건가? 믿어도 되나? 이런 거를 내비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확언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진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더라도 그 진료에 대한 확언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세 번째 팁 들어갑니다. 이게 어쩌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환자분들한테. 뭐냐면 크라운 해야 돼요. 임플란트 해야 돼요. 치아 빼야 돼요. 라고 먼저 사전에 환자한테 얘기하기보다, 지금 원장님이 다른 환자분 보고 있어서 바쁘시다거나 아니면 뭐 원장님 방에서 사진을 진단하고 계시는데 환자분이 대기 시간이 길다거나 할 때 그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환자분한테 지금의 상황을 먼저 안내해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치 범위가 좀 커서 대부분 이 정도일 때는 저희 원장님은 신경치료를 좀 권유하시는 편입니다. 혹은 이럴 때는 저희 원장님은 대부분 환자분의 증상 여부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인네이라는 치료를 권유하시는 편이에요. 지금 안에서 원장님 진단 중이신데, 혹은 지금 원장님 옆에 환자분 보고 계신데 좀 이따가 진단하실 때 인네이라는 진료를 권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네이라는 진료는 일회용이라는 진료인데, 네, 만약에 원장님이 이 진료를 권유하시게 되면 제가 드렸던 얘기를 잘 기억하셨다가 원장님하고 상담하시면 좀 빠르게 진료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어느 정도의 방향만 안내 드려요 라고 그 상황 안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예진을 하거나 환자하고 얘기할 때 앞뒤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거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환자들한테 충분히 물어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아프진 않으세요? 혈압 밀어도 밀리는 느낌이 드세요? 등등 환자분이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을 우리가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 증상을 물어봤을 때 보통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실 때는 빼야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혹시 빼는 것도 생각하고 오셨을까요? 그럼 환자가 뭐 원장님 보면 알겠죠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또 원장님을 좀 파는 거예요. 네, 지금 환자분의 증상을 제가 좀 정확하게 원장님한테 미리 전달을 해드려야 원장님이 진단하고 나오실 때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실 수 있고, 혹은 진단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 뭐 사진을 먼저 좀 찍어 놓는다든지 원장님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라고 원장님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원장님을 팔아라입니다. 어렵지 않죠. 원장님을 파시면 됩니다. 원장님을 팔으라는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저희 원장님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많이 진단을 하세요. 제가 10년간 저희 원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해보니까 이럴 때는 이러한 진료를 많이 권유를 하시고, 근데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보다 조금 더 상위의 진료, 뭐 인네이를 권유를 했다면 크라운을 설명을 한다든지 좀 상위의 진료까지 언지를 주시면 좋겠죠. 상위의 진료를 권유하실 때도 있으셔서 네,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하고 얘기 나누실 때 치료 결정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내가 원장님에게 조금 상황을 안내 드리려고 묻는 거고, 그리고 원장님 경우에 이런 상황에는 이런 진료를 권유를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신이 진료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원장님의 얘기를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것들을 모두 내포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환자분에게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신가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들을 원장님 좀 더 많이 권유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환자분이 받아들일 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그리고 원장님이 나와서 한마디 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네, 저희 실장님이 혹은 저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진료하셔야 돼요 라고 내가 한 얘기와 원장님이 한 얘기가 동일해질 때 그때 환자분은 아까 나에게 얘기해 준 선생님이 뭘 좀 잘 아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진료 받으러 오시게 되면 궁금한 게 있으실 때 원장님이 바빠서 못 물을 것 같으면 나를 찾아요.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라고. 그렇게 해서 신뢰는 쌓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이미 나와 어느 정도 교감이 됐고 신뢰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상담이 조금 수월하지만 모든 순간 구안과 상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마주하는 신앙과의 상담이 사실은 조금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왜 나를 신뢰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그 신뢰를 쌓는 과정들을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선생님의 상담을 쉽고 또 편하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그렇게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이 네, 선생님이 가지시는 고민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혹시 업무를 하시다가 또 고민이 되시는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과 생활이 그리고 상담의 그 순간들이 조금은 쉽고 조금은 행복하길 바라는 상담 핀라이프의 진아였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